안녕하십니까. 더 나이스통입니다. 오늘 동영상은 대한민국의 5G 최초 상용화 단계에서 LG U 플러스가 하웨이, 즉 이슈가 많았던 하웨이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5G 최초 상용화 일지 그 단계에 돌아가서 2018년 6월 18일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주파수 경매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2018년 8월 16일 과기정통부에서는 5G용 기지국 단말기 중계기에 대한 무선 설비 기술 개정을 완료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각 이동통신 3사는 그 다음 단계로 기지국 및 관련 설비들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업체 선정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전에 앞서 네트워크 장비란 네트워크 장비 공급업체가 선정 단계에서 앞서서 네트워크 장비가 뭐냐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트워크는 휴대폰이 통신할 수 있는 또는 이동통신 기기가 통신할 수 있는 기지국이 있고요. 기지국이 설치될 수 없는 장소, 대부분의 기지국은 옥상 위나 그 전신탑 위에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죠. 그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는 지하철이나 또는 아파트 단지 내에 어느 특정한 층 내에 전파가 수신이 약할 때 이와 같은 중계기의 신호 정폭을 위한 중계기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계기 업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으로 돌아가서 기지국을 구성하는 데는 이와 같이 안테나,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옥상 위의 안테나들, 그 다음에 안테나의 신호를 받아서 각종 5G나 LTE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 유닛 장비가 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유닛에 연결해서 이동통신 교환국 또는 집중국으로 데이터를 옮기고 실어 나를 수 있는 광 케이블을 깔아야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사용되는 간략한 그림으로 5G 폰이 있고 기지국을 통해서 무선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고요. 그 기지국은 유선 또는 무선 광 케이블을 통해서 각 이동통신 3사의 교환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지역 간 또는 이동통신사 간에는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됩니다. 잠시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트워크 장비 이와 같은 네트워크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는 크게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 중국 기업, 둘 다 중국 기업이죠. 중국 기업이 아니라고 민영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정부의 지분을 대부분 갖고 있는 두 개의 사업체죠. 하웨이, ZE가 있고요. 글로벌하게 순위는 가장 높은 게 하웨이예요. 우리가 중국 기업을 좀 무시하긴 하지만 하웨이 장비가 빨리빨리 개발되고 사이즈도 작아요. 실제로 개발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그 다음에 에릭슨이고요. 그 다음으로 3위는 노키아. 그 다음으로 따라오는 게 우리 국내 기업 삼성전자 네트워크 파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기업이기도 하고 정부의 민영화라 기업이라고 하지만 ZE가 있고요. 이와 같이 크게 5개의 장비 공급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5G 상용화 단계에서 이와 같은 공급 업체 선정을 할 때 터졌던 사건이 있어요. 하웨이 리스크. 그렇죠? 5G 2018년 5G 네트워크 장비 공급 업체 선정의 이전에 2016년 11월에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판매한 수백만 대의 스마트폰에 백도어를 설치했다는 게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실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미국 그 정부에 다음과 같이 뉴스를 릴리즈했고요. 그 다음으로 2018년 미국 3대 정보기관인 FBI, CIA, NSA가 미국 국민에게 하웨이와 ZE 스마트폰을 쓰지 말라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달 후인가 2018년 미국 국방수권법에는 미국 국가기관이 중국 공산당의 정보기관과 연계된 하웨이와 ZTE의 위험한 기술을 사용해서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아버립니다. 즉, 이걸로 해 사실상 미국 정부와 하웨이와 ZTE를 그 미국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의도였겠지요. 어쨌든 이와 같은 리스크가 2018년 5G 네트워크 선정 단계의 그 시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었고, 2018년 이와 같은 하웨이 리스크가 팽배했던 시절, 대한민국은 5G 제초 상용화를 위한 각 이동통신 사업자가 네트워크 장비 공급업체 선정을 공고하게 됩니다. 제일 처음으로 2018년 9월 14일 SKT가 장비 공급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선정 전 4개 업체를 고려했습니다. 하웨이, 삼성전자, 에릭선, 노키아. 하지만 국내 최대 무선 통신업체인 SKT가 이와 같은 백도어나 보안상의 이슈가 많은 하웨이를 선정하고자 했다면 어떤 한국과 미국 간의 어떤 정치적 트러블, 고려해야 될 게 많았겠죠. 이런 내용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웨이는 탈락하게 됩니다. 그 2달 후 KT가 공급업체 선정을 완료하게 됩니다. KT는 애시당초 하웨이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KT는 비록 지금은 민영화 기업이지만 전신이 한국통신에서 민영화가 된 거죠. 그래서 한국통신 시절부터 국내 최대 기관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정부 기관들 이런 곳에서 주로 백번망으로 KT망을 쓰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최대 기관망 업체가 보안의 이슈가 있을지도 모르는 중국 기업을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KT는 애시당초 하웨이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12월 20일 유플러스가 공급업체 선정을 완료합니다. 이와 같이 하웨이가 이슈가 많았던 하웨이가 포함된 4개 업체에 대해서 선정이 완료됩니다. 유플러스의 하웨이 선정 단계에서 수많은 비난과 논란거리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 5G 장비를 세계 각국에서 스타트하는 시점에서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여러 선진국들에서 하웨이 장비 사용을 배제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었거든요. 그 와중에 만약 국내에서 하웨이 장비를 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죠. 우려도 많았고요. 미국과 영국이 국가적으로 하웨이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반하웨이 분위기가 번지고 있다. 이를 초래 트럼프가 하웨이와 ZTE 통신 장비 수입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지 말지 관건이다라고 그 시절에 여러 뉴스에서 나오기 시작했죠. 이러면서 유플러스가 하웨이를 선정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여러 국내 언론에서 하웨이 바꿔라, 미공개 압박의 LG 유플러스의 선택은, 미중 갈등에도 LG 유플러스는 왜 하웨이 손을 잡았나, LG 유플러스 중 하웨이 장비 계속 도입, 이러면서 유플러스는 하웨이 5G 장비 선정 발표를 앞두고 여러 고민이 깊어지겠죠. 이런 뉴스들이 수없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유플러스는 하웨이를 선정하게 되고, 이에 따라 그 시절 유플러스 부회장이 언론에 나와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해명을 합니다. 유플러스가 해명했던 내용은 백도어 및 보안의 이슈가 있는 하웨이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하고 여러 가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서 이에 대한 불안함을 완벽히 불식시켰다고 발표합니다. 그러면 유플러스가 왜 하웨이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앞서 국내 적용된 5G 기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5G 기술에는 NSA 방식과 SA 방식이 있습니다. SA는 스탠드 알론,
홀로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NSA는 Non-Standalone이라 해서 홀로 독립할 수 없고 기존 LTE망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실제적으로 무선 이동통신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무선 기기가 있을 거고요. 무선 기기가 접속하는 레이디오 액세스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액세스망이라고 부르죠. 여기는 기지국이 있고요. 그리고 기지국과 광 케이블 또는 무선 또는 유선으로 연결된 전송장치가 있고요. 이 전송장치들이 있는 망을 전송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전송망을 통해서 각 이동통신 3사의 그 교환망에, 즉 코어망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 코어망에는 각종 교환장치, 가입자 관리장치, 데이터 관리장치 등등이 있습니다. 이 코어망은 쉽게 말하면 서버 덩어리입니다. 수많은 서버가 여기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코어망일 겁니다. 먼저 5G 스탠드얼론 SA 방식은 모바일, 5G 통신이 가능한 모바일이 있겠죠. 그리고 제어 신호가 컨트롤 신호가 뉴 레디오라 부르는 기지국, 5G 기지국으로 통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5G 기지국은 각 이동통신 3사의 코어망, 넥스트 제너레이션 코어망을 통해서 데이터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레디오망을 통해서, 액세스망을 통해서, 전송망을 통해서 코어망에 송수신하게 됩니다. 이게 SA 방식입니다. 그런데 국내에는 처음부터 SA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코어망 자체가 굉장히 돈이 드는 작업이도 했고 했거니와 그보다 빠르게 5G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존 LTE망을 이용하는 방식을 채용하게 됩니다. 기존 LTE망을 사용한다는 NSA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LTE, 포지망이라고 그러죠. LTE, 그리고 LTE 코어망, EPC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동통신 사업자는 5G의 기지국, NR 장비만 설치하고 나면 그 5G 유인은 컨트롤 신호는 LTE망으로 통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실제 데이터는 5G 기지국을 통해서 LTE 코어망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이 뭐냐면 물론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코어 5G 코어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적인 측면에 큰 장점도 있는 반면에 또한 이와 같이 실제 데이터 경로가 모바일이 둘 다 지원하기 때문에 LTE와 5G를 동시에 지원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LTE로도 보낼 수 있고 5G로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국내에 최대 전송이 가능한 최대 전송 속도 LTE 1.4기가, NR 5G 1.6기가를 합쳐서 3기가 스루풋으로 전송이 가능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NSA와 LTE는 방식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1 플러스 1은 2가 되는 방식이 아니죠. 즉 1.4기가 플러스 1.6 해서 3기가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레이턴시나 딜레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동영상에 다루겠지만 이 기술적으로 레이턴시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1.4기가 더하기 1.6기가 해서 3기가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최대 80%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측정되는 속도도 한 2.1기가에서 2.3기가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5G 스탠드얼론으로 하는 1.6기가보다 실제로 많이 나올 수도 있죠. 서로풋이 데이터 전송 속도가 순수하게 SA보다는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는 이 방식을 채용하게 됩니다. 물론 코어망의 비용적 측면도 크겠죠. 그리고 그 국내 상용화 일지에도 언급했지만 빠르게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해서는 보다 빠르게 설치가 완료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방식을 이용하면 5G 기지국까지만 국내에
6대 광역도시와 서울을 포함해서 6대 광역도시에 설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접근이 가능했고 이에 따라서 세계 최초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죠.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대부분이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NSA 방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KT인 경우에는 NSA와 SA를 혼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U+ 국내 이동통신 5G의 기술이 NSA로 확정됨에 따라서 U+인 경우에는 기존 LTE망이 하웨이망이었어요. 그것도 수도권에 가장 집중되어 있는 가장 트래픽이 많은 수도권의 기존 LTE망이 하웨이망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5G 상용화를 위해서 하웨이를 배제하게 되면 5G 기지국도 설치해야 되고 LTE 기지국도 새로 설치하게 되는 비용 측면에서 더블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U+인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비난과 우려에도 하웨이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국내에 채택된 5G 기술이 NSA 방식이었고 이 방식은 기존 4G, LTE망을 이용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U+는 LTE 자체가 하웨이 장비였고 그러므로서 어쩔 수 없이 수도권에는 5G 장비를 하웨이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U+가 하웨이 장비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안전한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그 하웨이에 백도어가 있다는 증거는 어디든 없었어요. 미국 정부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U+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검증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엔지니어 입장에서 보면 제 개인적인 엔지니어 입장입니다. U+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U+를 포함해 국내 통신 3사는 실시간으로 이와 같은 보안 또는 백도어 이와 같은 이슈에 대해서 방화벽 등 보안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보안의 우려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동영상은 LG U+가 하웨이를 왜 선정할 수밖에 없었냐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